심재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무장께 좀 여쭙겠습니다. 네. 아까 답변하실 때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런데 이게 국회 통과에서 절차가 잘못되지는 않았죠? 예.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수사 중인 사건은 특검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법조문도 없죠, 아직은? 네, 그 부분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법조문은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법례는 대부분이 그 법 이론상의 문제들이지 법조문에 나오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서는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법 이론상의 문제로 따지시는데 법 이론상에는 가치관의 판단이 되고 따라서 판단이 개입하게 됩니다. 실정법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실정법상의 문제점은 전혀 없는데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곧 가치관의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지금 이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 최도술 씨가 부산 지역 상공인으로부터 300억 원을 돈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최도술 씨가 부산 지역의 회계 책임자였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런 건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 지난 선거 당시에 부산 지역의 회계 책임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사의 가장 초보적인 게 부산 지역 회계 책임자였으니까 부산 지역의 회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수사의 상식이겠죠? 글쎄, 그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답변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반 상식으로 봐서요. 그쪽 회계 책임자였다는데 그렇다면 그쪽 회계를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드시겠죠? 그래서 제가 회계 책임자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답변을 그러니까 회계 책임자였다면 글쎄 좀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회계 책임자였다면 그 회계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제가 그 장관으로서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상식 아닙니까? 상식을 왜 그렇다 그렇게 그래도 인정을 안 수사의 하세요? 필요성 여부를 장관이 직접 아니요, 필요성이 아니고 지금 그 질문은 수사의 필요성 여부와 관련됐다고 제가 필요성 판단합니다. 문제가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관련한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부산 지역의 회계 책임자였더라. 그러면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회계 책임자였으니까 그쪽의 회계를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게 국민들의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은 안 하고 있죠, 아직은? 제가 답변드릴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는 안 하고 있죠, 그 대목은. 부산 지역 회계 부분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알고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부산 지역 회계 부분은 안 하고 그게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이 돈을 줬다더라라는 그런 의혹을 홍준표 의원이 국회에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한다 안 한다 답변드리긴 적절치 않습니다. 아니요. 홍준표 의원이 여기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게 이제 10월 말에 그 부분을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특검법이 그리고 나서 특검법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특검법이 만들어지기 하루 전에야 부랴부랴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자, 이걸 보니까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특검법이 통과가 눈앞에 보이니까 그때야 부랴부랴 물타기 하는 작전이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이 최도술 사건의 핵심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오랫동안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사무장이 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측근 문제가 이게 대통령하고 연관이 됐을 수 있겠구나라는 추측을 국민들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또 측근 중에 한 사람인 양길성 씨는 이 부분에서는 이원호 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바로 이 이원호라는 사람이 유흥업소를 하면서 대통령하고 9차례 동안 만났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후보 때도 만났고 대통령 취임 전에도 만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만났고 그리고 지방에 내려갔을 때 이원호 씨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주무셨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네.
예, 이것들은 굉장히 이미 다 확인이 된 사실이고 그것들은 다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습니다. 이원호를 하는 사람이 살인 교사 혐의가 있다더라라는 의혹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들어는 보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살인 교사 혐의가 있다더라. 근데 이 사람이 지방에서 돈을 참 무척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하고 9차례나 만나고 지방에 내려가면은 그 사람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잠을 자고 그래서 대통령하고 무척 가까운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 터져 나왔는데 이 부분도 그래서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광재 씨는 써내문에 김성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알고 계시죠?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김성래라는 사람이 이광재한테 95억 원을 줬다라고 말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는 보셨죠?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115억 불법 대출해줬는데 그 대가로 95억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렇죠. 좀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쨌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95억 원을 이광재한테 줬다라는 것을 내가 녹취도 해놨다라는 소문은 들어보셨죠? 소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그래서 돈을 줬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세금이 100억이 넘게 세금이 나올 것을 자기가 로비를 해서 20몇 억으로 깎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해서 돈을 줬다는데 자기가 95억 원을 줬고 그리고 녹취까지 해놨다라는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사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광재 청와대 측근이구나. 좌의정 우광재라고 해가지고 양팔로서 핵심으로서 사람들이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등장하니까 조사를 안 하는구나. 이것도 좀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국민들이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고 의혹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람도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측근이니까 바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뇌물은 주는 사람도 처벌되고 받는 사람도 처벌되죠. 제가 국회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시고 뇌물 얘기 좀 물어볼게요. 의견을 제시한 거 뇌물은 같습니다. 주는 사람도 처벌이 되고 받는 사람도 처벌이 되죠. 양쪽 다 처벌이 되죠. 장관으로서 답변하기는 적절한 아니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뇌물은 주는 사람도 처벌되고 받는 사람도 처벌되고 변호사시잖아요. 그러죠? 아니요, 그러니까요. 변호사로서 뇌물은 주는 사람도 처벌, 받는 사람도 처벌, 쌍벌 규정이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뇌물 사건들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둘 다 처벌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써내문의 김성래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처벌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으로 지금 처벌이 돼 있습니다. 지금 SK에서 지금 돈을 준 것이 지금 SK가 뇌물을 준 것이죠. 지금 100억을 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혐의는 이게 정치자금이네 아니네 하고 있지만 아무튼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SK에서 돈을 준 사람은 송길성 씨 아직 구속이 안 됐습니다. 돈을 준 사람은 처벌이 안 되고 돈을 받았다는 한나라당의 재정국장은 처벌이 돼 있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실 때 뇌물은 돈을 준 쪽도 처벌되고 받은 쪽도 처벌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혐의 규정이 어떻게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은 준 쪽은 처벌이 안 되고 돈을 받은 쪽은 한나라당은 지금 관계자가 처벌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은 야 저게 뭐냐? 준 사람은 재벌이라고 해서 처벌이 안 되고 받은 사람은 처벌이 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검찰이 좀 문제가 있는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건 처벌이 국민의 아니고 관점에서 수사상의 신병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궁극적인 처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조금 나중에 구속했다가 수사됐다가 그다음에는 풀려날 것으로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그 부분은. 구속의 필요성 여부와 계속 여부는 수사기관과 나중에 예, 재판을 알겠습니다. 가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법적인 판단이고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서 판단을 했을 때 구속하면은 곧바로 기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부를 때는 당연히 구속을 전제로 해서 부르고 부르면은 구속이 되고 구속이 되면 기소가 되고 그러면 처벌이 되고 하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 판단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하도 많이 벌어지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대통령 측근에 관한 비리들, 아까 제가 지금 최도술이니 양길성이니 이광재니 그것이 무엇인지 무슨 내용인지를 국민들이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제가 쉽게 풀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 되어 있는데 특검은 아까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절차는 일단 국회에서 통과된 절차의 잘못은 없다. 그리고 법조문에 수사 중인 사건은 특검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도 없다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이원호 건과 관련해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한 번은 특검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번 있었잖아요. 그 당시엔 제가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장관이 아니었어도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실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진행이 된 것도 이용호 사건이에요. 이용호 사건입니다. 이용호 사건 때 특검이 도입된 건 알고 계시죠? 수사가 종결된 후였다고 합니다. 이용호 사건 때 특검이 도입된 건 알고 계시죠? 도입은 됐는데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수사 종결 후였다고 합니다. 아까 제 앞전에 지금 이성은 의원 그다음에 허태일 의원이 물어볼 때는 수사 중이라고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저는 그때 하시던데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안 하신 것은 그냥 예. 틀렸기 때문에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묵인하신 답변할 겁니까? 만한 자,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질문이 그렇다면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이용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용호 부분도 수사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도입이 됐었던 예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종결된 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훈처장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심재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무장께 좀 여쭙겠습니다. 네. 아까 답변하실 때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런데 이게 국회 통과에서 절차가 잘못되지는 않았죠? 예.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수사 중인 사건은 특검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법조문도 없죠, 아직은? 네, 그 부분도 검토 대상이라고 아니요,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법조문은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법례는 대부분이 그 법 이론상의 문제들이 법조문에 나오는 겠죠? 글쎄 그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답변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반 상식으로 봐서요. 그쪽 회계 책임자였다는데 그렇다면 그쪽 회계를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드시겠죠? 그래서 제가 회계 책임자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답변을 그러니까 회계 책임자였다면 글쎄 좀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회계 책임자였다면 그 회계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제가 그 장관으로서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상식 아닙니까? 상식을 왜 그렇다 그렇게 그래도 인정을 안 수사의 하세요? 필요성 여부를 장관이 아니요, 직접 필요성이 결정하지만 아니고 지금 그 질문은 수사의 필요성 여부와 관련됐다고 제가 필요성 판단합니다. 문제가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관련한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부산 지역의 회계 책임자였더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회계 책임자였으니까 그쪽의 회계를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게 국민들의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은 안 하고 있죠, 아직은? 제가 답변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씨가 부산 지역 상공인으로부터 300억 원을 돈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최도술 씨가
부산 지역이 회계 책임자였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런 건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 지난 선거 당시에 부산 지역이 회계 책임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사의 가장 초보적인 게 부산 지역 회계 책임자였으니까 부산 지역의 회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수사의 상식이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서는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법 이론상의 문제로 따지시는데 법 이론상에는 가치관의 판단이 되고 따라서 판단이 개입하게 됩니다. 실정법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실정법상의 문제점은 전혀 없는데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곧 가치관의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지금 이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 최도술 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게 이제 10월 말에 그 부분을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특검법이 이제 그리고 나서 특검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특검법이 만들어지기 하루 전에야 부랴부랴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자, 이걸 보니까 아하,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특검법이 통과가 눈앞에 보이니까 그때야 부랴부랴 물타기 하는 작전이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이 최도설 사건의 핵심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오랫동안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사무장이 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측근 문제가 이게 대통령하고 연관이 됐을 수 있겠구나라는 추측을 국민들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또 측근 중에 한 사람인 양길성 씨는 이 부분에서는 이원호 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렇습니다. 최도술 씨가 부산 지역 상공인으로부터 300억 원을 돈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최도술 씨가 부산 지역의 회계 책임자였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런 건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 지난 선거 당시에 부산 지역의 회계 책임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사의 가장 초보적인 게 부산 지역 회계 책임자였으니까 부산 지역의 회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수사의 상식이겠죠? 글쎄, 그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답변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반 상식으로 봐서요. 그쪽 회계 책임자였다는데 그렇다면 그쪽 회계를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드시겠죠? 그래서 제가 회계 책임자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답변을 그러니까 회계 책임자였다면 글쎄 좀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회계 책임자였다면 그 회계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구나. 심재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무장께 좀 여쭙겠습니다. 네. 아까 답변하실 때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런데 이게 국회 통과에서 절차가 잘못되지는 않았죠? 예.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수사 중인 사건은 특검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법조문도 없죠, 아직은? 네, 그 부분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법조문은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법례는 대부분이 그 법 이론상의 문제들이지 법조문에 나오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서는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법 이론상의 문제로 따지시는데 법 이론상에는 가치관의 판단이 되고 따라서 판단이 개입하게 됩니다. 실정법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실정법상의 문제점은 전혀 없는데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곧 가치관의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지금 이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바로 이 이원호라는 사람이 유흥업소를 하면서 대통령하고 9차례 동안 만났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후보 때도 만났고 대통령 취임 전에도 만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만났고 그리고 지방에 내려갔을 때 이원호 씨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주무셨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네. 예, 이것들은 굉장히 이미 다 확인이 된 사실이고 그것들은 다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습니다.
이원호라는 사람이 살인 교사 혐의가 있다더라라는 의혹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들어는 보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살인 교사 혐의가 있다더라. 한데 이 사람이 지방에서 돈을 참 무척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하고 9차례나 만나고 지방에 내려가면은 그 사람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잠을 자고 그래서 대통령하고 무척 가까운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제가 그 장관으로서 답변 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상식 아닙니까? 상식을 왜 그렇다 그렇게 그래도 인정을 안 수사의 하세요? 필요성 여부를 장관이 직접 아니요, 필요성이 아니고 지금 그 질문은 수사의 필요성 여부와 관련됐다고 제가 필요성 판단합니다. 문제가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관련한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부산 지역의 회계 책임자였더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회계 책임자였으니까 그쪽의 회계를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게 국민들의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은 안 하고 있죠, 아직은? 제가 답변 드릴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는 안 하고 있죠, 그 대목은. 부산 지역 회계 부분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알고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부산 지역 회계 부분은 안 하고 그게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이 돈을 줬다더라라는 그런 의혹을 홍준표 의원이 국회에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한다 안 한다 답변 드리긴 적절치 않습니다. 아니요. 홍준표 의원이 여기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